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저희 대한재활학과 의사의 TV에 아주 훌륭하신 우리 동네 명의 선생님을 모셨습니다. 여러분, 이게 지금 서점에서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는 살려줘요 인공관절이라는 책인데요. 자, 이 책의 저자이신 신경호 원장님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신경호라고 합니다. 분당에서 본탑재활의학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우선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은 인공관절 수술하고 회복 과정에서 힘들어하셔서 오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게 됐어요. 그래서 수술 후에 재활에 있어서 환자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궁금증이나 두려움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해드리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책이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러면은 이참에 한번 제가 저희 스스로 한번 정리해보는 의미와 또 환자분들에게 하나의 지침을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이 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. 굉장히 훌륭한 책인데요. 첫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. 네. 그래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요. 끝까지 미루고 싶다 하시는데 도대체 언제 해야 되는 건가요?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준은 통증이 얼마나 심하냐, 본인의 무릎의 기능이 일상생활에 얼마나 많은 제약으로 환자 본인에게 다가오는지 그것들 두 가지를 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약이나 주사나 그 어떤 것으로도 통증이 조절이 잘 안 될 때 내가 계단 오르기나 또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일상생활의 간단한 그런 동작조차도 어렵게 된다면은 그때가 내 무릎이 이제 견디기 어려운 한계에 다다랐다는 그런 신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게 너무 좀 늦어지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? 네, 통증을 앓고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는 시간이 계속 연장이 된다면은 관절 주변의 근육이나 힘줄도 약해지고요. 물론 관절 내부에 있는 연골 성분들도 다 탈락이 되고 퇴화가 되기 때문에 수술을 그때 하더라도 재활이 굉장히 늦어지고 수술한 만큼의 효과를 많이 못 볼 수가 있게 되죠. 그래서 수술을 시기를 너무 늦게 잡는 것은 오히려 좀 좋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원장님이 그때 말씀하신 게 참을 수 없을 때가 아니라 네네. 회복이 가능할 때 그때가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그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. 근데 또 하나의 궁금점은 같은 수술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되게 빨리 걷고 어떤 분들은 회복이 느려요. 그 네. 이유가 뭔가요? 여기서는 이제 개인 차이가 좀 있기도 하고요. 수술 후에 어떻게 관리를 받느냐 이것도 차이가 있고요. 또 더 중요한 건 수술 전에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이것도 차이가 있습니다. 개인 차이라는 것은 본인의 건강 상태, 무릎이 얼마나 퇴화가 됐는지 망가졌는지 그 차이가 또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수술 전에 수술을 위해서 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돼요. 관절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미리 좀 발달을 시켜놓는 것 이런 것들을 수술 전 재활이라고 하겠죠. 그리고 수술 후에도 가능하면 조기부터 재활 치료와 재활 운동을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.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중에 빨리 걷게 되거나 일상생활로 빨리 복귀했을 때 원활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그 차이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. 저희가 근육을 요즘에 근테크 막 이런 적금 맞아요, 통장 맞아요. 비유 많이 하죠. 맞아요. 이것도 똑같네요, 그러면. 그러니까 미리 좀 예. 근육 자산을 키워놓는 그런 것들이 수술 전 재활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육도 미리 모아둬야 이제 우리가 수술 후에 훨씬 빨리 일어난다 맞아요. 이런 의미시군요. 네. 그러면 이제 수술을 마음을 먹으신 분들이 네. 그럼 구체적으로 내가 수술하기 전에 어떤 거를 좀 준비를 해야 될까? 우선은 미리 운동을 좀 하셔야 되는데 대퇴사두곡은 발달 운동이라고 해서 전문가들은 큐 세팅 운동이라고 하죠. 미리 좀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. 이렇게 무릎을 쭉 뻗어서 허벅지를 단단하게 힘이 들어간 것을 단 몇 초만이라도 느껴보는 것 이런 것들을 자주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좀 도움이 되고요. 두 번째는 무릎에 부담을 줄 정도로 체중이 좀 나가시는 분들은 체중을 조금만 줄이시는 것도 좋습니다. 미리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걷는 동작만으로도 체중에 한 3배 정도의 부담이 가해지고 있습니다. 체중을 좀 줄이는 것이 확실히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세 번째 준비하실 것은 이 수술의 과정에 대해서 조금 미리 정보를 듣고 이해를 하신다면은 훨씬 편안하게 수술과 수술 이후의 재활 과정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원장님이 쓰신 책을 보면서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는지 여러분들 한번 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수술을 하면 회복이 얼마나 걸릴지를 알아야지 내가 다른 이제 계획을 세우는데 보통은 어떻게 되나요? 보통 수술하면은 수술을 한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부터 재활이 시작됩니다. 걷기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. 처음에는 혼자 걷기 어렵기 때문에 보행기로 보조를 받으면서 이렇게 걷기 연습을 하게 되는데 대강 한 2주 정도까지 집중해서 재활을 하게 되면 스스로
그대로 보행기를 가지고 일상생활, 특히 실내에서 걷는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게 되고요. 그리고 수술 후 한 6주에서 3개월 정도면은 웬만한 일상생활은 다 할 수 있게 그렇게 재활이 되면은 잘 된 겁니다. 그러면 이제 수술 후에도 계속 운동을 사실 해줘야 되잖아요. 네네네. 그러면 그때 가장 중요하고 좋은 운동이 뭘까요? 가장 핵심적인 거 한 가지만 꾸준히 하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고정식 실내 자전거를 초기 한 2주 정도부터 꾸준히 조금씩 해주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어요. 페달을 돌리는 방법을 잘 배우면은 무릎 관절 자체에 무리가 거의 없습니다. 자전거 페달을 밟다 한쪽 다리는 올라가고 한쪽 다리는 이렇게 최대한 내려가는 펴지는, 시점이 네, 생기죠. 네. 이때 무릎이 쭉 펴지면 안 되고요. 약간 구부러진 상태, 한 10도에서 15도 정도 구부러진 상태, 그렇게 안장과 페달의 위치를 맞추시면 돼요. 근데 수술 후에 막 오시는 분들 보면 네네. 다리가 막 뜨끈뜨끈하고 항상 부어있고 이래서 네. 되게 겁이 나실 것 같거든요.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, 이거는? 수술 후에 인공관절 금속 삽입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자연스럽게 열 반응이 생깁니다. 물론 수술 자체에 의한 염증 반응도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겠죠. 이런 열 반응은 길게는 한 6개월도 갈 수 있어요. 특별하게 염증이나 감염이 아니라면은 크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. 열 반응은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습니다. 단 과도하게 열이 나거나 과도하게 통증이 동반됐을 때는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이나 가까운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서 이것이 감염이나 혹은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. 냉찜질을 초기에 한 3, 4주까지는 계속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. 이 열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몇 개월 동안 오래 가니까. 지속되니까 그동안에는 옹찜질을 해도 문제는 없겠으나 추천은 하지 않는다. 냉찜질이 네. 낫다. 근데 또 하나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예전에는 인공관절이 뭐 10년이다, 네. 15년이다 이런데 요즘은 어떨까요? 이것도 제가 책을 쓰면서 좀 찾아봤어요. 저도 궁금했던 문제이기 때문에. 최근에 한 몇 년 전에 나왔던 외국의 논문에서 보니까 80년대, 90년대에 인공관절 하셨던 분들을 쭉 추적 관찰을 한 논문이 있더라고요. 봤더니 그때 하신 분들이 아직까지도 멀쩡하게 쓰시고 계시다. 그 비율이 상당히 높았어요. 7, 80% 정도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나온 결론이 인공관절의 내구성이 최소 15년에서 20년 정도까지로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일찍 하시더라도 재수술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앞으로는 계속 줄어들지 않나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고 소재공학들이 발달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내구성도 계속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.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너무 좋았던 게 그러니까 정말 뭐 계단을 내려오는 법, 뭐 네, 일상생활을 하는 법 이런데 이게 재활학과의 고유 영역이잖아요. 네. 제일 재활학과 의사들이 제일 잘하는 건 네, 잔소리하고 네. 이렇게 하세요 이런 네. 건데 아까 길을 알아야 내가 방향을 일자고 잘 가는 것처럼 네. 인공관절 수술하시는 제 주위에 어르신들이나 지인분들 있으시면 저는 이 책 꼭 가져가셔서 한번 이렇게 누워 계실 때 보세요 하고 공부를 좀 하세요 하면 네. 정말 더 빠르게 회복을 할 것 같은데 이제 수술하고 조금 이제 자신감도 없으시고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생기시는 분들도 많으시다고 하더라고요. 네네네. 잘 극복할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, 이것도? 모든 수술 후에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의 불안감이나 우울증은 생기실 수가 있잖아요. 특별히 이 인공관절 수술이라고 그런 게 더 크다고 볼 수는 없어요. 그래서 일반적인 수준에서 가족들의 지지가 좀 필요하겠고 무엇보다도 좀 자신감도 좀 있으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내가 재활이 다 끝났을 때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지를 좀 계획을 세워보시면서 또 희망적인 생각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재활 다 끝나서 걸을 수 있으면 어디 가시고 싶으세요? 이렇게 미리 좀 물어봅니다. 그러면은 운동을 하고 싶어요, 여행을 가고 싶어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.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골프 언제 칠 수 있어요? 비행기는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? 그러면 네. 언제쯤으로 기준을 세우면 좋을까요? 네, 골프 같은 스포츠 활동은 저는 6개월 이후라고 말씀을 드리고 문헌상에도 6개월 이후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여행은 외부에서 걸을 수 있을 정도가 되는 시점 그거를 따진다면 한 4개월 이후부터는 단거리 비행기 같은 건 가능할 것인데 뭐 이렇게 검색대를 통과하거나 할 때 엑스레이 검색대에서 이렇게 걸릴 수가 있어요. 놀라지 마시고. 네. 그러면 아직도 수술을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, 어떤 병이든 수술을 가능하면 안 하는 것이 제일 좋겠죠. 그쵸.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하게 됐다면은 충분한 정보를 얻고 또 충분한 수술 전 준비를 하시고 또 의료진을 믿고 수술을 받으시면 크게 문제 없이 수술을 마치고 새로운 어떤 인생을 다시 열어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신경 원장님 모시고 저희가 아주 좋은 말씀 많이 들어봤는데 원장님 마지막으로 좋은 멘트 한 번만 좀 해주세요. 이 책은 수술을 하기 위한 책이기도 하지만 수술을 받지 않기 위한 책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환자를 위한 책이기도 하고 또 환자의 보호자들을 위한 책이기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자신의 상황에 맞게 보시면서 불안감, 두려움을 해소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.